지금 스포츠 경기합니까? 3초, 2초, 1초, 땡! 증거 채택은 우리 마음이야. 무슨 논리입니까? 대법원 판례 정면으로 고치됩니다. 현재 뭐 하는 됩니까?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런 인상을 주죠. 똑같이 30분 해야. 답답합니다.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한길 강사님의 역사관에는 동의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 듯한 감정적 연설은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거지 우리가 AI나 컴퓨터한테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개개인마다 성향과 가치관이 다 다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성향에 안 맞는다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에도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였는데도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렸죠. 제가 또 댓글 잘 달아드리는 걸로 유명하다고 얘기했다가 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달아드렸는데요. 주말엔 놀지도 못했네요. 주중에는 제 의뢰인들이 있으니까 댓글 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의뢰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수준 높으신 분도 계셨지만 댓글을 달면 보류 댓글이라고 분류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보류 댓글 들어가기 전에는 아예 못 봐요. 사람들도 못 보고 저도 못 보는 상태인데 보류 댓글 들어가 보면 욕설이나 인신공격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셨던 분들 알아서 삭제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댓글을 여러 번 달아드리다가 선 넘네 이런 부분은 제가 주의를 시키고 그래도 오버 떨면 차단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아니죠.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또 빨간색 넥타이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사가 있고 황소 공격을 방어를 하죠. 오늘은 방어권 문제 또 헌재에서 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법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월 10일 월요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뒷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 무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 수준 높으시니까 제가 뒷부분의 문제점을 풀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건 안 되겠죠. 요즘 몇 차 변론기일 해서 증인신문하는 게 생중계되고 있죠. 하이라이트 녹화해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제일 선임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증인신문을 초침제에서 하고 있죠. 몇 초 초침을 재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축구 경기도 루즈타임이 있죠. 45분 끝나고 몇 분 3분 정도 더 하고 이런 루즈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이 증인신문 추가 부분 좀 하겠다고 하니까 30분 정했으니까 안 돼! 이러고 있던데 지금 스포츠 경기 합니까? 재판은 왜 합니까? 실체적 진실 가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바둑, 체스 두는 것도 아니고 3초, 2초, 1초, 땡! 이러고 있는 건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미흡한 부분, 더 보충할 부분은 증인신문을 할 수 있어야죠. 초로 증인신문 시간 재고 앉아있고 딱 끝났으니까 끝! 이런 게 쪼잔해 보이고 애들 장난 같아 보여서 좀 유치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건 부당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할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문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부당을 넘어서 위법하다고까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법을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법 보이십니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입니다. 준용 규정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죠. 이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제일 대표적인 법령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입니다. 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이런 거는 행정소송에 가까우니까 행정소송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거 때문에 처벌하고 비슷하고 절차는 형사재판하고 유사하죠.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은 형사처벌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큰일이고 특히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될 법이죠. 그 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근데 헌재는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 다르니까 증거채택은 우리 마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올 4월에 퇴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뻘짓 안 했으면 윤 대통령 스스로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니까 그 자리 2명 재판관을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4월달 퇴임하고 나가버리면은 재판 안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겠지만 성향상 결정하고 나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엄청 추웠죠. 그런데도 뭐 부산역이나 동대구역 집회 시위, 탄핵 반대하는 시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구속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났었죠. 날 따뜻해지면 인파들 더 몰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파면시키고 치우려는 걸까요? 그래도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치죠. 과정에서 적법성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왜 합니까?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혁명처럼 목 자르고 총살시키면 되잖아요. 헌재에서는 좀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서 뭐 헌법재판은 우리 맘이야 증거채택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자, 아까 전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피의자를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했죠? 뭐 했죠? 이렇게 받아 적은 조서를 말합니다. 이것의 증거 능력, 그리고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아니 그 진술조서 받은 게 변호사 입회하에 그냥 썼으면 수사기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줄여서 피신조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피신조서라고 줄여서 쓰는데요. 피신조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때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진술했던 사람 불러서 반대신문권 보장해야겠죠. 그렇다면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도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피신조서에 대해서 반대신문 보장도 없이 다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건데, 탄핵심판은 단심제죠. 그것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키는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적법조차를 위배하면서 굳이 피신조서를 반대신문권도 보장하지 않고 다 증거 채택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보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피신조서 인정했고 이거는 헌재에 확립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 탄핵됐죠. 이 법 개정은 202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의 취지가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에서 확인해라 이건데, 2017년 개정 전에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헌재의 기준이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잘못돼 보입니다.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공범의 피신조서, 그러니까 공범이 누굽니까? 내란죄로 기소된 대통령의 공범들은 이준우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머리 좀 벗겨주셨던데 그 광모 사령관, 여러 명이 있죠? 이 사람들 피신조서를 헌재에 나가서 한 진술이 아니라 그냥 피신조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범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인정 안 하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죠. 헌재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권 보장하는 곳인데 피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법 적용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도 좀 모순적이죠.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이것을 헌재에서 어기겠다는 것도 볼썽사나운데, 솔직히 다른 증거로도 탄핵 결정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증거 능력 없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신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자초해서 절차의 위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한규 선생님이 성향 문제를 지적했지만 저는 성향보다 지적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 당시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등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제적 과반수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둘이 전원일치 한 거에 대해서 제적 과반수라는 거는 제적위원이 3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약간 이게 좀 떨어지네? 이런 인상을 주죠. 성향보다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굳이 형사소송법 준용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 안 하는 데는 피신조서를 꼭 증거로 채택하겠다 대놓고 수준이 떨어지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증인신문 하는데 뭐 초침돼가지고 똑같이 30분에 해야 이러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판관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형사소송법이 2020년 개정돼서 피신조서의 증거채택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한 법 취지에도 반하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형사소송법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개정된 법 취지 무시하고 굳이 피신조서 인용하지 않아도 탄핵결정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절차법적인 위법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재판장의 성향보다는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번 주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단심제조, 일반 형사재판하고 다르게 1심, 2심, 3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시비 붙을 일을 자제해야겠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공정을 훼손하고 그걸 넘어서 위법으로까지 보이는 증거능력 없는 피신조서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초침제면서 시간 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재판관의 성향보다 능력의 문제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올 봄 정도의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반복됩니다. 예측과 희망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십만 명이 모이시고 추위에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그 세계가 전부라고 느껴지지만 밖에서 볼 때 차가운 중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이 모이더라도 3천만 유권자 중에서 5% 정도 되나요?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들 지적 능력까지 비판했죠. 비판에는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진영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예측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의견 제시할 때 막연하게 상대에 대해서 인신공격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빨리 봄이 와서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두 화합하고 따뜻한 기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